연예계가 각종 논란으로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박나래 씨가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배우 조진웅 씨는 소년범 논란 끝에 은퇴 선언을 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전국 법관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 평가 제도가 안건이었는데 모두 가결이 됐는데 일단 얼마 전에 전국 법관회의 이전에 법원장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오늘 또 가결된 안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법원장은 그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회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그 법원 내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따로 지정해서 그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는 회의체이고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법원을 대표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법원이라는 조직이 보수적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개진하다 보다는 네. 수동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그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이라는 법원에 실질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에 굉장히 주요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된 만큼 법관들 스스로도 의견을 표명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회의를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특히 사법부의 미래, 법관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모여서 수기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전국 법관들이 모였다는 의미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되는지가 사법부에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5시간 이상 회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 논의 결과 가운데서도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가 나왔는데 일단 비상계엄 재판의 중요성 또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어떤 지점들에서 위헌성 논란 또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네, 일단 법관회의는 조금 돌려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명확하게 이 안은 위헌 요소가 지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 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사실상 반대 의견과 다름없습니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에 명제가 있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평가라든가 또는 누군가의 어떤 정치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법관들의 업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했다라고 하다가 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 행정부의 그러니까 법무부의 어떤 인사 추천들이 이 헌법의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라는 명확한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할 만한 다른 어떤 제동 장치가 없는 한 실제로 운영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이나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법관들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법 왜곡죄라는 형사처벌 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혹시 내가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어떤 법관들의 어떤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다 보다 보면은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뭐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연예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나래 씨 이 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였는데 결국 오늘 SNS를 통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뭐 전 매니저들과의 어떤 뭐 갑질 의혹
뭐 특수장애 혐의 그리고 고소 고발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과는 어렵게 만나서 오해를 풀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취하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쪽 다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나래 씨는 고소인이자 피고소인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네. 피의자 신문 또는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어떤 분쟁이 종결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고 네. 뭐 합의를 하거나 합의서를 쓰거나 서로의 처벌 불원서가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면 수사는 개시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고소된 사건 중에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범죄들도 있고 예. 특히 고소되거나 고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인지수사로 넘어가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세무당국에서 살펴볼 지점들이 있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들끼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당국과 세무당국은 이 사안의 실체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횡령죄는 일단 피해자가 만약에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공갈죄 역시 만약에 공갈에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양쪽이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법률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진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매니저들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이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를 합법이다, 불법이다 나눌 수 있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의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행위가 원칙적인 모습이고 예외적으로 병원이 없는 저 시골 어떤 섬이라든가 이런 곳이나 환자가 거동이 정말 불편하고 의식이 없는 위급한 상황에 한해서 이렇게 왕진이라는 그 의료기관 외에 진료가 가능한 것이고요. 네. 이렇게 의료기관 외부에서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방전은 직접 면담한 의사가 처방을 해서 관련된 절차들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의료진이 처방을 한 것인지 그 처방에 따라서 이런 어떤 주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료기관 외에서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사건이고요. 현재로서는 박나래 측 대리인은 의료법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만큼 실제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실제 국내에서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이런 시술을 하기에는 의료진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숙련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역시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의료법에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점에 따라서 박나래 씨가 실제 의료법 위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임을 인지했는지 이 부분도 차후에 확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른바 뭐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SNS를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내몽고 포강의과대학 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라고 반박을 했다가 SNS 전체 글을 내렸습니다. 이제 의료단체의 의사단체의 지적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의료 면허를 땄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여부인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회의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회의에서 의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면허를 따도록 되어 있고 관련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고요. 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해외 의료진이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연구나 이렇게 수습을 하는 경우 이 정도에는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지만 외국에서 어떤 의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의 의료 행위가 만연히 합법이다 이런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나온 것은 내몽고 의대에서 최연소 교수이라는 점인데 이건 역시 유령 의대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네. 이 SNS에 올라온 내가 전문 자격증이 있다라는 주장조차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면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주사 이모와 함께 박나래 씨를
이 의료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박나래 씨가 만약에 정말 몰랐다, 정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불법 의료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이 의료행위를 시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것을 모두 다 인지하고도 본인의 보건상의 위험성을 갖고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어떤 처방이라든가 주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의료법의 기존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하는 걸 금지하고 의료진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해서 그 처벌의 초점은 의료진에게 가 있습니다. 유사 의료업자나 의료진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지켜야 될 규정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나 환자를 같이 처벌하는 경우에는 정말 공동하여 이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박나래 씨가 이걸 알면서도 용인해서 불법 무료행위로부터 이 주사나 다수의 어떤 처방을 받았다는 정황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를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연히 그 의료기관에서 이건 합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재택의료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있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왕진이라든가 출장 의료가 가능한 그 병원들은 존재하는데 실제 아님에도 그렇게 포장하거나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가려내서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의료 시술을 받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 박나래 씨는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의료 자격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고발이 접수가 됐다면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점에 논란이 됐던 이 배우 조진웅 씨, 이 과거 소년범 전력이 공개가 되면서 결국 어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거 소년범 이력이 공개됐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있는 반면에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과거 전력들이 다시 기사화가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양립 가능한 주장과 의견들이고 우리가 모두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년범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소년법에는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하는 데 초점 있는 게 소년법의 기본 취지다 보니 이렇게 과거의 소년 보호 사건을 수십 년 것을 상기시켜서 지금의 어떤 재단을 하거나 평가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소년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 처분으로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소년법에 규정된 걸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배우의 보호 처분이 지금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고 자신의 직업 수행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은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건 또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반 직원이고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년보호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직업 수행을 누가 하라 마라 할 수 없으나 네. 이 연예인이라는 직종 자체는 그 이미지에 어떻게 보면 그 스타성에 어떻게 명성에 기대서 활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소년보호 사건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이미지 타격에는 주요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원칙적으로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은 미래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대한 교화하고 개선시키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줘야 되지만 지금 문제는 경범죄가 아니라 강력범죄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그냥 지나간 일로 덮어주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년법의 취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진웅 씨가 이 소년범 시절의 사건 이후에도 성인이 되고 이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폭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배우를 폭행했다거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진웅 씨의 소속사는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공식 입장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은퇴를 했으니까 끝이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좀 추가적인 폭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습니까? 네, 일단은 신인 배우라든가 스태프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 폭력행위 또는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대배우이고 스타이고 또 작품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 용서할 수 없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지나갔던 일이라면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피해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뒤늦게라도 사과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조진욱 씨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이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부분에서 다소 늦더라도 은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반성하고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엔 사회적인 경각심과 또 사회적인 잣대가 달라진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성하고 반성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미 조진욱 씨가 은퇴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네. 남은 시간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이 이미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연예 매체가 소년법 70조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도가 소년법 취지에서 어긋났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배우로 활동하는 가운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소년법에는 소년보호 사건은 조회할 수도 없고 심지어 보도도 금지되어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현행법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위반 여지나 실제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공개했는지 필요성이 있었고 상당했는지 비례 원칙을 지켰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나아가선 이 개제로 소년법에 대한 입법 개정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년을 보호하고 잘 키우는 게 우리 공동체의 어른의 역할이다 보니까 다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이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보호돼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온 게 소년법의 기존 취지인데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가 연령이 낮아져야 된다는 논의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소년범들이 굉장히 흉악화지고 강력범죄화되고 피해자도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다수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반복적인 범행을 하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소년범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모든 걸 과거처럼 피해자도 사건 조회를 못하게 하고 피해자도 소년보호 처분이 몇 호가 나왔는지 모르게 하는 현 시스템이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은 제기될 수 있어서 만약에 이 기자들이 고발당해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번 해볼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소년법의 취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외의 조항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경범죄 예를 들면 친구끼리 폭력을 하고 상해를 하고 공갈을 해서 학창시절에 이 범죄와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강도나 성범죄라는 사건을 똑같은 조항으로 묶어서 우리가 보도도 금지해야 되고 이렇게 조회도 금지해야 되고 정말 보호 사건으로만 비밀리에 취급해야 되는가 이런 논란을 좀 이번 사건으로 계기가 돼서 좀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또 문제가 되는 점이 이제 내년이죠. 얼마 뒤에 방영을 앞두고 있는 두 번째 시그널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단 조진웅 씨의 비중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편집이나 재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라마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조진웅 씨는 어느 정도 규모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까요? 일단은 관련된 출연 계약서와 전속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많은 제작자들과 투자금이 들어간 사건이니까 위약금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것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이고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주연 배우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 이 주연 배우의 공만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이 작품성을 상쇄시킬 만한 부분적 요소 정도일 뿐 작품을 개봉을 못한다거나 많은 기다리는 팬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른 이 개봉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은 그대로 작품대로 보고 이 배우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분리해서 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은퇴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